소득은 줄고 또 사교육비 지출은 늘어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의지도 꺾이는 가운데 이번엔 야근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직장인들의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조금 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큰 틀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주 단위로 묶여있던 연장 근로를 연, 단기, 그리고 분기 단위로 선택지를 늘려서 일할 때는 몰아서 일하고 쉬는 것도 몰아서 쉴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제주도 한 달 살기도 가능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그럼에도 직장인들 사이에서 우려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은 몰아서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 놓고 쉬는 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어떻게 바뀌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현재 법정 최대 노동시간은 주 52시간입니다.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 근로는 1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발표대로라면 주 12시간 연장 근로 제한이 풀리고 한 달 동안 총 52시간을 원하는 날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달 연장 근무 총량을 한 주에 몰았을 경우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됩니다. 대신 이렇게 월 초에 연장 근무를 몰아서 하게 되면 나머지 셋째, 넷째 주는 무조건 칼퇴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경직된 노동시간을 개편해서 일이 몰릴 때 바짝 일하고 그만큼 더 쉬자는 의도인데 악용 사례가 나올 우려도 있습니다. 바로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 과로에 대한 지적입니다. 실제로 한 커뮤니티에는 주 69시간 근무표가 이렇게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에 출근, 새벽 1시까지 일하고 여기에 출퇴근 시간까지 붙으니까 눈 감았다가 뜨면 출근하고 주말에는 기절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감안해 정부도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하거나 그게 여의치 않다면 4주 평균 64시간 근무를 넘지 못하도록 했고 만약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 근로를 설정하면 주 단위보다는 연장 근로 총량을 감축하겠다는 겁니다. 정부의 이번 개편안이 확정은 아닙니다.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요.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과 여소야대 전국 속에 국회 통과가 쉽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대 주 69시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근로시간 개편안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MZ세대 의견을 들으라고 강조했는데 싸늘한 여론에 일단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주 52시간제 유연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필요하면 주 120시간 바짝 일하고 쉴 수 있어야 한다는 인터뷰로 구설에 올랐을 만큼 소신이 확실합니다. 좀 집중적으로 일해야 될 때는 좀 근로시간을 늘리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는 좀 줄이고 이렇게 해서 연평균 주 52시간을 좀 맞추게 해달라. 윤석열 정부는 출범 10개월 만에 바쁠 땐 최대 주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노예화 정책이라는 날선 노동계 비판에 더해 MZ노조로 불리는 새로 고침까지 역사적 발전에 역행하는 요소가 있다며 반대 뜻을 밝혔습니다. 결국 입법 예고 8일 만에 윤 대통령이 직접 제동을 걸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뜻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 발언을 알리며 재검토 지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정책 설명이 부족했고 민심도 요동치는데 왜 바로잡지 않느냐며 사회수석을 크게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동시간 유연화 철학은 확실하다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이 반대하면 못한다는 게 대통령 뜻이라고 참모들은 설명했습니다. 이 긴급 지시 이후 윤 대통령은 100개 기업 CEO와 오찬을 진행했는데 노동자의 보상과 기업의 생산성을 언급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를, 기업에게는 생산성과 경쟁력을 증대시켜 주기 위한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설득과 조정을 위해 입법 예고 기간이 필요한 거라면서 충분한 여론 수렴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부처의 정책 발표와 용산의 불끄기는 만 5세 입학 때 경험한 정책 혼선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노동약자 목소리를 면밀히 듣겠다며 다시 한번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주 69시간이 과도하다면서도 혼선을 빚은 건 유감이라고 말했는데요. 민주당은 정책마다 탁상 행정이라며 깎아내렸습니다. 김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 69시간 근로시간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지 하루 만에 대통령실이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의 핵심은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라며 긴 시간 노동 우려를 다시 일축한 겁니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하게 청취한 후 방향을 잡을 것입니다. 방정일체를 내세운 김기현 지도부 역시 주 최대 근로시간 69시간은 과도하다면서도 탄력적인 근로시간 적용을 강조했습니다. 무작정 획일적으로 주 52시간으로 묶어놓는 것이 때로는 산업 현장에 맞지 않다. 주 69시간은 너무 과도한 시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서는 자칫 오해를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설명이 돼 매우 유감이라며 제도 개편의 장점을 제대로 알리고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자세를 낮췄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히 여론을 듣지 않다가 부총리까지 사퇴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의 교훈을 잊었느냐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대통령은 말로 때우기 바쁘고 정부 여당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우왕좌왕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 모두 국민 삶의 어려운 현실을 모르니 나오는 정책마다 탁상 행정일 뿐입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노동 유연성에 방점을 둔 개편안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됐다는 거지만 야당은 시대착오적 노동 개혁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향후 여론이 어디에 쏠리느냐에 따라 근로시간 개편안의 재검토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주 69시간 근무 개편 방안 재검토를 지시한 배경에는 2030인 MZ세대의 반발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집중적으로 일하고 휴가를 길게 간다는 취지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다는 청년들의 비판이 있는데 처음부터 이를 고려하지 않았던 결과를 보입니다. 강민경 기자가 전합니다. 69시간 근무제에 대한 MZ세대의 반응은 정부의 기대와 사뭇 달랐습니다. 처음 그 정책 들었을 때부터 약간 실효성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 야근 자체도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데 가뜩이나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회사에서 몰아쉬는 게 가능하냐는 회의 섞인 시선이 대부분입니다. 어차피 못 쉴 걸 알고 있는데 그런 걸 정책 방향이 그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정부가 노동시간 유연화를 추진하면서 정작 MZ세대의 목소리는 듣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69시간을 소위 말하는 이제 MZ세대들이 원하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냥 이제 오히려 더 줄어드는 걸 원하지 않을까, 저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왜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을까? MZ세대의 특징에만 주목했을 뿐 이들의 현실을 외면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MZ세대들은 부회장 나와라, 회장 나와라, 성과급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됐냐라고 해서 권리의식이 굉장히 뛰어나다. 과거에 이제 우리 같은 나이 많은 기성세대들하고는 달리. 이처럼 윤석열 정부는 MZ세대가 권리 찾기에 당당히 앞장서고 당돌하며 또 자유롭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실제 MZ세대 대다수는 말단 노동자입니다. 법정 유급휴가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는 회사 생활이 이들에게 더 가까운 현실인 겁니다. 20대의 57%, 30대의 60%는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매체에 비추어진 MZ세대의 모습을 보고 섣불리 정책을 내놓았다가 여론이 안 좋아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MZ 오피스 방송이 많이 과장되어져서 나온 것 같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에선 여전히 잘못된 오해와 홍보 실패를 언급하며 계속해서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앞서 비정규직 중소기업 노동자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큰 MZ세대의 노동 현실부터 직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특히 청년들, 이른바 MZ세대들의 비판이 거셌던 주 69시간 근무제 개편안. 네, 실제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봤더니 이들이 희망하는 근로시간은 주 42시간 정도였습니다. 주 5일제로 따져봤을 때 하루에 8시간 정도 근무하고 초과로 2시간 정도 근무하는 거죠. 주 42시간, 현재 주 52시간제보다도 10시간이나 적은데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얼마나 일하고 있을까요? OECD 주요 국가들의 노동자들은 연간 평균 1,716시간을 일했고 우리나라는 연평균 1,915시간을 일하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독일은 1,349시간으로 우리나라에 비해서 566시간이나 적게 일하고 있는데요. 독일은 하루 2시간 연장 노동으로 최대 10시간까지 일할 수 있지만 6개월 혹은 24주 범위에서 하루 평균 8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카로시, 과로사라는 뜻의 일본어인데요. 이 용어가 영어 사전은 물론 각국의 언어 사전에 수록될 정도로 과로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일본은 2018년 노동시간 상한법을 만들었습니다. 최대 월 45시간, 연 360시간 초과 근무를 할 수 있는데요. 이를 주 단위로 환산하면 최장 51.25시간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주 52시간제와 비슷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우리보다 연평균 308시간 적게 일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제 도입 등으로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다른 나라보다 오래 일하고 있는 건데요. 일자리 선택에 근로시간이나 워라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청년들, 그리고 정부의 제도 개편안이 몰아치기 노동으로 과로를 부채질할 거라고 우려하는 노동계. 이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수정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